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라디오 사랑방.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한국의 절기로 경칩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어느덧 봄의 절정을 알리는 춘분이 옵니다. 새봄의 활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눕니다. 사랑방에 두 분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손님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시애틀 미랄 선교단의 단장이신 장영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봄 기온이 완연하죠? 네, 내려오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금년은 겨울을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애틀답지 않게. 네. 겨울이 다 동부로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동부는 막 눈도 오고, 네, 지금 달라스도 많이 눈 왔다 그러던데. 네. 그래도 이제 동부가 또 이렇게 기온이 다시 봄 날씨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오늘 이제 들었는데요. 자연에 보면 말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한 분 손님 또 모시겠습니다. 시애틀 사랑의 교실이죠. 시애틀 미랄 선교단에서 운영하는 시애틀 사랑의 교실의 김동원 디렉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장영준 목사님이 이제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방송 듣고 계신 한인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의 장영준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 시애틀 지역의 장애인 친구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매주 토요일마다 사랑의 교실이라는 그 사랑의 교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하고 봉사자들하고 함께 만나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봐주셔서요. 네. 이 한국의 이제 미랄 선교단이 한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1979년에 시작이 된 이제 장애인 선교 꽤 운동이죠. 오래됐네요. 네네. 21년에다 15를 더하면은 36년이 예, 됐네요. 맞습니다. 올해 네. 36년. 네. 36년. 어느 분이 이런 그 미랄 선교단을 창설했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1979년에 그 당시 그 이재서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교수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시각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건 아니었고 초등학교 때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시각 장애를 갖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시다가 그분이 복음을 듣게 됐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서 정말 이 땅에 제대로 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가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장애인을 예수께로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본인처럼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 때문에 더 힘이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 미랄 선교단을 1979년에 세우게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지부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미주 지역만 해도 지금 15개 지부가 있고요. 네. 유럽에는 한 7, 8개의 지부가 있고 한국에는 지금 한 30개 정도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 사람의 그 뜻이 이렇게 얼마나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가, 큰 영향을 미치나 그렇게 생각이 예, 드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시애틀 미랄 선교단은 언제 생겼는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 시애틀은 2002년도에 이렇게 개척이 돼서 이제 올해 이제 13년 정도 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미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네. 부모님들 모임이 먼저 계셨어요. 먼저. 그래서 부모님들 모임에서 이 모임이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랄이 와서 이 그 모임을 좀 더 디벨롭하고 더 이렇게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들 어머니죠. 어머니들이 네. 미랄 선교단의 지부 설립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2002년도에 미주 미랄에 계시는 정택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을 만나시고 또 처음에 미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셨죠. 네. 예. 아주 그 어머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군요. 예, 예. 네. 그것도 이렇게 보면 좀 흐뭇한 느낌이 드네요. 네. 어머님들이 필요를 느끼시고 오히려 이제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시애틀 네. 미랄 선교단이 생겼다. 그동안에도 이제 그 단장님이 여러 분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이 나요. 예, 초대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고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미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하시려고 네. 이렇게 다른 지역에 지금 가 계시고요. 또 두 번째 계셨던 목사님은 한 3년 3개월 정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좀 아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 뭐 날씨 관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루해서 겨우 내내. 네. 예, 지금 이쪽에서 신장이 좀 망가지셔가지고 아. 좀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한 쪽으로 가서 사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 가 계시고요. 네. 저는 이곳에 온 지가 이제 2008년에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셨네요. 네, 지금 이제 2008 년이면. 만 7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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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힘드시는 건 없으신지요? 뭐 힘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이죠. 네. 예, 예. 어디 가나 다 힘든 점이 있지만 힘든 거를 이기는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일을 그렇군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김동훈 디렉터는 어떻게 이렇게 미랄 선교단하고 관련을 맺게 됐어요? 언제부터? 저도 목사님이 2008년에 오시고 네. 2008년 12월 정도부터 해서 제가 미랄 선교단을 알게 됐고요. 알게 된 게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미랄을 알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네. 아버님도 또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이시고 또 네.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셔서 아버님도 장애인이시고. 네, 네. 그러셔서 네, 그래서 미랄을 또 알게 그게 됐습니다. 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아버님을 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을 펼치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거의 장 목사님하고 역사가 같네요. 김동훈 디렉터가. 예, 오자마자 제가 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는데 예. 하나님 좀 도울 수 있는 같은 일꾼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 네. 기도를 했더니 그때 이제 만난 게 우리 그 아버님이신 네. 목사님하고 이제 그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큰아들인 우리 김동훈 디렉터를 인벌브를 시킨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잘 모를 거예요. 다른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근데 과연 이제 시애틀 미랄 선교단이 이 도와주는 대상은 이제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 지역에 있는지 뭐 정확한 수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주로 사역의 대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회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그 부분이 아주 부족한 친구들인데 저희 사역의 한 80% 이상이 이제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다운 신드롬, 그리고 지적 장애,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 주류는 자폐와 지적장애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일반 이제 우리 한인들은 자폐라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폐는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그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뭐 꽤 됐죠. 네. 그 말 아톤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초원이라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장애가 바로 그 자폐라는 장애인데 네. 그 친구들은 어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대화에 있어서 대화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화를 좀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사람의 인격체적인 대화가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대화 이런 네.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참 많이 힘든 점이 있는데 그 지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요. 오히려 네. 또 뛰어난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네. 아주 오래전에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도 그 사람이 좀 자폐 레인맨. 네.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습니까? 예. 네, 상당히 머리 수준은 굉장히 앞서가는. 그렇죠. 너무 빨리 앞서가는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능력은 항상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활용되어질 때 빛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 이제 예. 좀 정상적인 게 좀 어렵다는 그런 예. 말씀이 되겠군요. 예. 네. 그러면 또 이 지적 장애인들이라는 건 또 뭡니까? 예, 지적 장애는요.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한국에 뭐 미국에서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예. IQ 테스트라는 걸 아세요? 네. 예, 그러면 그 IQ가 80 이하. 80이야. 예, 그러면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네.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지적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몸은 제대로 다 성장을 그렇죠. 하는데도 네네. 지적인 거는 아직 그렇죠. 어린이 수준으로서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외적인 네. 부분을 보면 이분이 장애인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미랄 선교단이 도와주는 장애인들이 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시애틀 쪽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예. 친구들을 돕는 우리 발런티어들이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시애틀 쪽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타코마 쪽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거기도 한 30명 정도 되고 발런티어가 한 30명 정도 돼요. 거기 똑같이. 발런티어가 뭐 더 많은 조금 더 표현이군요, 많으면 오히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더럴웨이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되고 네. 발런티어가 한 12명, 13명 이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소리 없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장애인들한테? 네, 저희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류하는 거예요. 소통. 교류. 예. 네. 근데 그 소통이 힘든 경우들이 참 많은데 어떤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냐면 기회조차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한데 그 마당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토요일 날 사랑의 교실을 하는데 그 사랑의 네. 교실은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 날 12시에 모입니다. 네. 12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30분 동안은 찬양을 하고요. 찬양을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몸으로도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예. 땀이 그냥 흠뻑 나는 친구들이 있고 어허. 그리고 30분 동안 찬양을 하고 나서 30분 동안 또 말씀을 듣습니다. 네. 예,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 들어요. 예, 30분 동안 설교를 또 잘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시간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네. 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식사를 해요. 점심 식사. 네.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면 참 많이 친해지는 가까워지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을 아주 비중 있게 1시간 정도 식사를 다 하고 물론 식사 1시간 동안 다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물론 더 빨리 끝나지만
식사하고 나서는 그 나머지 시간은 프리 타임. 예, 아주 그 봉사자들하고 재밌게 운동장에 가기도 하고 뭐 놀이터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뒤에 시간은 이제 크래프트. 그 크래프트는 주로 그 설교 말씀을 크래프트를 해요. 그러니까 만들기를 하고 컬러링을 하면서 대면 공예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이제 그 분반 공부식으로 이렇게 여러 나눠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리코더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수화로 찬양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네. PE라고 해가지고 그 체육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뭐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서 개별적인 그 액티비티를 한 다음에 3시 한 20분부터 짐으로 갑니다. 예, 저희 이제 연합장로교회는 짐이 있기 때문에 네. 짐으로 가가지고 그 짐에서 게임을 해요. 단체 게임을 네. 게임을 하고 또 태권도도 하고 이러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시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는 둥그렇게 다시 다 이렇게 손잡고 서서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그 네. 찬양을 하고 이제 마치죠.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게 이제 우리 사랑의 교실의 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만히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장애인들도 즐거움을 느낄 만하겠네요. 그럼요. 예, 예. 네. 우리 친구들이 네. 그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루틴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를 다 머릿속에 깨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군요. 근데 네. 처음 가 있는 봉사자들이 잘 모를지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예. 참 우리가 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또 장애인들의 그 삶이 또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도 함께 삶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들이 더욱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시애틀 미랄 선교단의 단장이신 장영준 목사 그리고 시애틀 사랑의 교실의 디렉터이신 김동훈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군열입니다. 지난 2005년 시애틀 교민 여러분들께 저희 뉴스타 부동산이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저희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아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리노드 G마트의 각종 식당과 사무실 자리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25-248-4999 뉴스타 부동산 대표 전화나 각 뉴스타 부동산 에이전트들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리노드 G마트에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페드로웨이 98도 신세계마트 안에 오픈한 늘봄 식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아침 8시인데요. 가게는 벌써부터 문이 열려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양돌솥밥이요. 이쪽은 아침이요. 바지락 칼국수 2그릇이요. 정신없이 바쁜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돌솥밥에 밤과 대추 은행이 어우러져서 달콤하고 그야말로 웰빙식이 따로 없는데요. 잠깐만요. 뭐지 맛있게 드세요. 아구찜은 아구찜대로 얼큰하고 바지락 칼국수는 국물이 아주 그냥 끝내줘요. 역시 한식경의 25년 요리 주방장이 새로 오시니까 확 바뀌었네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라고요? 늘봄 식당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페드로웨이 98도 자리에 뉴월 마켓 위치한 늘봄 식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늘봄 식당 전화 206-249-8161. 경림씨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소문이요? 한식 전문 맛있는 집 소문난 집이죠. 아니 아직도 막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진작에 소문 듣고 갔다 왔죠. 경림씨는요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던가요? 일단 밑반찬부터 시작해서요 다 맛있어요. 아니 얼마나 갔으면 그걸 다 아세요? 아유 소문난 집 문지방이 그냥 다 달았겠네. 당연하죠. 초심을 잃지 않고 정성껏 요리해 내놓으니까요. 역시 소문난 집은 소문날만 하네요. 아직도 소문난 집 맛을 못 보신 분들은 253-815-8888로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소문난 집 또 갈 거죠? 예!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운영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SP금융은 사장님들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P금융의 무담보 캐시 어드밴스. SP금융은 빠르고 간단합니다. 24시간 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크레딧 점수와 상관없이 크레딧 카드 가맹 업소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 크레딧 카드 매상 대비 10,000불에서 200,000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일 카드 매상에서 소액으로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의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금융솔루션.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금융솔루션. 당신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금융솔루션. SP금융은 항상 당신의 고충을 함께 나누려 노력합니다. 문의 1425-712-0758 SP금융. 애비야, 그거 뭐냐? 틀니민 임플란트라는 게 좋다는데 그건 좀 비싸겠지? 아니에요. 정두식 종합치과의 히트 상품이라는데 엄청 싸대요. 근데 또 요즘은 임플란트도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임플란트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크라운을 해야 하니까 함께 모시고 갈게요. 치과의 명문 폴더웨이 정두식 종합치과, 일반 치과의 스티브리와 틀니 전문 정두식 전문의가 신속 저렴하게 여러분 치아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임플란트, 엑스레이, 크라운과 브릿지, 신경치료 발치, 그리고 부분 틀니에서 전체 틀니까지 정성껏 해드립니다. 전화 253-815-8500, 815-8500.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예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 두 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시애틀 미랄 선교단의 단장이신 장영준 목사 나오셨고요. 또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랑의 교실, 시애틀 사랑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원 디렉터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장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동원 디렉터한테 좀 물어보겠는데. 네. 그렇게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미랄 선교단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장애인들이 지금 어떤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나? 장애인들이 이제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게 많죠.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문제서부터 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 네. 예. 그렇군요. 뭐 제가 이제 시애틀 미랄 선교단에 2008년부터 하면서 예, 봐온 것 중에 이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컸을 때 학교 18까지는 이제 하이스쿨을 다니니까 예, 다른 문제가 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이제 사회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예, 문제가 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여도 예, 그런 일이 그만큼 있느냐,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도 좀 그렇죠. 있고, 예, 그런 게 있죠. 어떤 정보 방침에 따라서 기업별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몇 % 고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고요. 네, 한국에도 그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그 인플로이를 갖고 있는 회사는 그 퍼센테이지의 몇 %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공무원 그러니까 그 어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어느 정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미국 상황은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네. 참 그만큼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갖고는 있지만 막상 이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부모들은 겪고 있는 고통이 크겠죠.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돌봐주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그 장애인들을 기쁘게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지가 좀 제한적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게임 시간이나 태권도나 뭐 좀 아까 장영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 음악 프로그램이든 합창도 하고, 네네 합창도 하고 뭐 저희 리코더도 하고, 예, 크래프트 뭐 수화팀도
이렇게 해서 수화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그렇게 짜는데요.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폐 있는 친구들과 다운 신드롬이 있는 친구들, 또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 서로 좀 다른 성향이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게임 같은거나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그 친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것도 보고 안 된다면은 또 이 친구들을 따로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주던지,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예. 결국은 이제 장애인들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이 봉사자들이 그 케어를 해줘야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자폐라는 말 가운데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명칭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폐라는 말 하나만 쓰지 않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그게 뭐냐면 빛이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 색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는 여러 빛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이 빛이 이런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폐는 다 인디비주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격 같아요. 예,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듯이 자폐를 갖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다 같은 어떤 증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네요. 네, 그런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계셨을 텐데, 그런 목적에 다 맞게끔 이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다 그걸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룰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동원 디렉터는 이제 봉사자들을 많이 이렇게 인도해 갖고 이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봉사자로 참여를 하나요? 저희 봉사자로 오시는 분은 하이스쿨 친구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도 이제 어른들도 있고요. 네, 다 오시죠. 보통 하이스쿨 이제 후반 때 칼리지를 가기 위해서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칼리지에서 봉사 크레딧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렇군요. 아하. 그런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장영준 목사님은 이 학생들, 또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맛있는 또 음식도 준비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게. 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글쎄 말이에요. 부자는 절대 아니고. 제가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맞게 딱 맞는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저희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점심 식사입니다. 그렇죠. 먹는 이게 거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세 군데서 그러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의 식사를 매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연말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11월 정도가 되면 교회와 컨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의 식사 스케줄을 다 맞춰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해오시고 또 다른 그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후원자들이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애인들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는데 장영준 목사님의 그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공급해 주시나요? 저희는 그 선교사 개념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 타이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로 각 지역에서 미랄 선교단의 목사로 일을 하면 저희 그 미랄 선교단의 전체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목사님 사례로 목사 사례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받고 있죠. 예. 자, 대충 좀 감을 좀 잡았는데요.
예,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사랑의 교실을 세 지역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세 지역을 이제 운영 책임 맡고 있는 뭐 디렉터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시죠. 네, 사랑의 교실은 세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먼저는 이제 시애틀 사랑의 교실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네,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인원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생긴 곳이 2007년에 생긴 타코마 사랑의 교실이에요. 타코마 사랑의 교실. 타코마 사랑의 교실은 이제 어디서 모이냐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네, 이렇게 모임을 갖고 타코마 있고, 중앙장로교회. 네, 네. 그 디렉터로는 송인숙 간사님이 이렇게 네.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페드로웨이 사랑의 교실 이 지역이죠. 네. 이 지역은 이종열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께서 네.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어디서 모이나요? 페드로웨이 중앙장로교회. 예, 거기서 네. 모이고, 아까 전부 제가 중앙장로교회가 네. 많군요. 페드로웨이 중앙장로교회, 예.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예, 시애틀은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네, 모입니다. 연합장로교회 네. 장윤기 목사님 네, 계신 맞습니다. 데죠. 네. 네. 그래서 다 토요일 날 동시에 이제 행사가. 예, 저희는 네. 11시 반에 발란티어들이 다 와서 네. 일단 그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준비하고요. 그 분위기에서 12시에 장애인 친구들을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봉사자들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평일날은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토요일로 예. 일제히 같은 시간에 따라 운영을 하시고요. 그 부모님들도 이제 데려다 놓고 가실 수도 있고 또 같이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류겠네요. 제가 들여다 놓고 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오셔서 물론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일단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쪽으로 부모님을 신경이 계속 봐요. 예, 계속 보고 네. 또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면 그 같은 연령에 있는 발렌티어들이 되게 주눅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별로 좋지 않아서 어머니들끼리 따로 모일 수 있는 방을 하나 드렸고요. 네.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군요. 또 그러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부모님들도 잘 쉬어야죠. 쉬실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그 장애인들의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참 도움이 되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오랜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볼 적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그 기본 인식 같은 거 중에 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거는 느껴보신 거 없나요? 네,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네.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사회를 보면 장애인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제가 보냈고요. 네. 또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자 그리고 또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주셔서 네.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엇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인격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렇겠죠. 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유독 그런 걸 잘하는 민족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인식도 좀 많이 바꿔져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한국 땅에 있을 때 저도 보면 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계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인들도 다 서열이 다 정해지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남편이 투스타면 부인은 쓰리스타라고 네. 인사권까지도 막 이렇게 휘두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급 의식이 유독 좀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지나치게 좀 강하다 하는 그런 거, 또 주위의 체면 같은 거 너무 생각하고요. 혹시 내 자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놓지 않거나 뭐 이러는 부모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꽤 많이 계셨어요. 네. 계셨고 지금도 내놓지 않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알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제가 억지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또 더 안 좋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랄에서 장애인 친구들이 행복하다라는 것, 그리고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내놓았을 때 일단 시작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 안에서 계속 있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가둬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와 미랄 선교단에 이렇게 보낼 경우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세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참 많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야기하는 스킬들이 좀 많이 변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발런티어와 또 다른 발런티어들, 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그 4시간이지만 그 4시간 동안 식사도 하고 다른 크래프트도 뭐 액티비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방 안에서만 있는 친구들과 뭐 바로 차이는 안 나지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미랄 선교단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미랄 선교단이 정부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연결을 시켜주시니까 직접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그 DDD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 저희하고 자매 결연 비슷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 교육도 가끔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 또 그분한테 개별적인 통보를 하시면 케이스별로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분이 열어주시고 또 교육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케어기버가 와서 그 친구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할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이 밖에 나와서 같이 어울릴 적에 같이 발전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 두 분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단장이신 장영준 목사 나오셨고요. 시애틀 사랑의 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훈 디렉터 함께 나와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가 아픈데도 보험이 없어. 치과에도 못 가고 있네. 어르신 모르세요? 주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카드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 팟 A, B를 갖고 계시면 연방정부와 계약된 보험회사에 무료로 등록만 하시면 치과, 안경, 보청기, 상비약, 교통편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박기주 보험에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박기주 보험, 건강보험만으로 10여 년을, 특히 2007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메디케어 시스템 정보를 최초로 한인사회에 소개하고 연방정부와 계약된 여러 보험회사들을 한인 어르신들께 소개해온 메디케어 상담 전문가 박기주. 다른 이들에게선 쉽게 볼 수 없는 편안함, 박기주에겐 그 편안함이 1% 더했습니다. 곧 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해당되시거나 타주에서 이사 혹은 직장보험에서 은퇴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서 상담해보세요. 206-250-2760 박기주 보험.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러나 집에서 해먹기엔 번거롭고 냄새 때문에요. 그래서 청국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간
간단해요. 걱정할 필요 없이 타코마 오복집을 찾으시면 끝내주는 청국장을 간단하게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복집의 자랑거리, 기름이 몸에 남지 않고 녹아내려서 뱃살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리구이도 끝내줘요. 28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한 타코마 오복집 253-582-6713 맛있겠다. 너 요즘 얼굴이 확 피었네. 셀리온이 이름값 톡톡히 하네. 셀리온? 이번에 신제품 옵티멀 21이 나왔잖아. 옵티멀 21? 그래. 피부 디톡스 젤부터 젊어지는 얼굴을 위한 4가지 제품이 한 세트에 다 담겼는데 주름 잡티가 사라지고 얼굴에 윤기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제대로야. 4가지가 한 세트로? 좋다 좋아. 셀리온의 옵티멀 21으로 10년 젊어지세요. 213-738-8000번 213-738-8000. 원치 않는 교통사고, 장시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 후유증, 염려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보험 대상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허리, 어깨,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올림퍼스 스파에서 편안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없이 마사지 받고 찜질도 하시고 스파도 사용하시면서 냉온탕 하이드로테라피로 건강해지세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올림퍼스 스파 타코마 253-588-3355 리누드 425-697 3000번.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그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멋진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해봐요. 당신의 어두운 오늘은 놀라운 날이 될 거야.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그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23년간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한 퀸텍 모기지. 신용과 정직, 명성과 실력, 그것이 토니장의 바람이자 자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퀸텟 모게지 대표 토니 장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버스 부동산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퀸텟의 평판과 명성에 맞게 부동산 서비스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구입과 신속한 융자, 투자 가치를 분석해드리고 융자 가능성을 동시에 알려드립니다. 프리 어프로발 레터를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주택, 아파트, 상가, 호텔, 건물 등의 구입과 리스팅, 종합부동산 및 금융회사의 편리한 장점을 직접 맛보십시오. 토니장에게 맡기시면 예산과 시간이 최대한 절약됩니다. 퀸텍 모게지, 유니버스 부동산, 소중한 재산을 마련하실 때는 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전화 206-719-3502, 206-719-3502. 100년 넘게 홍삼을 만들어 온 정관장조차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요령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른 길로 갑니다. 정관장.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1호점 타코마 팔도 플라자 내 253-589-1800, 2호점 리누드 H마트 외부에 425-412-3453.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사역자 두 분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단장이신 장영준 목사,
디렉터, 시애틀 사랑의 교실의 디렉터이신 김동원 디렉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문제, 일반인들은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장애인들을 정부에서는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차장에서도 장애인석도 만들고 또 모든 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비하면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좀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될 점이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좀 마음 아팠던 적이 참 있었는데, 네. 그 페이스북의 사진이 뭐냐면, 연예인 분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했는데, 네. 그것이 장애인 주차장이었어요. 아하.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주차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또 보통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딱 주차를 하고 아무 느낌 없이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이거죠. 벌금을 내더라도 자기네가 편하게, 그 사람들은 벌금을 매기지 말고 하차시켜야 돼요, 연예인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참 어떤 법으로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 사회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수준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네. 법이 참 소용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게 됐는데, 미국은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든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건 기본 양심으로 그럼요. 못하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네.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뻔뻔스럽게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차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자죠. 네. 그런 거 것 같네요.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선진 의식, 그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장애인 복지법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음속의 의식은 그렇죠. 국민 전체적인 인식은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쉬쉬하면서 뭐 그렇죠. 손가락질한다든가 네, 네. 그런 그러니까 편견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장애인인 것이 네. 부끄러운 사회. 아하. 예, 그래서 내놓지 못하는 사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는 반면 이 백인들 사회에서 보면은 이 다른 뭐 한국이나 또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좀 선진국이 아닌 쪽에서 장애인 아동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과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그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식도 힘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마음이 좀 그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네. 한국에 거의 100% 입양되는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네. 친구들이 아기이면서 장애인 친구들이었어요. 예. 그 친구들은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게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뭐 어느 봉사자가 쓴 글을 하나 소개를 하시겠다고 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제가 배경음악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쓴 글입니까? 네, 이 글은 네.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미랄에 와서 봉사자로 수고한 자매예요. 우리 이제 여자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은 어디에서 이제 봉사를 하냐면 시애틀 사랑의 교실에 시블링 담당하는 목자예요. 시블링은 누구냐면 이제 이 친구들은 장애가 없지만 자기 형제 자매 중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미랄에 오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을 보는 이제 목자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미랄에 와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 그리고 장애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글로 써놨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또 소개를 해드리죠.
제목은 장애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미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봉사자들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미랄의 사명은 이 단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해 올바로 알리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에서 봉사한 지 거의 2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 2년 동안 저는 미랄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미랄에 봉사하러 간 첫날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교실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미랄 선교단을 찾아갔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빌딩 안으로 서성거리다가 어색하게 사람들이 있는 교실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찬양이 시작되었고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오고 율동하고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모든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봉사자와 그 봉사자가 맡고 있던 장애인 친구를 돌보는 보조로 같이 일을 하면서 하루가 참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장애인 친구들이 거의 낯을 다 가려서 말을 걸기도 같이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긴 하루였고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갔죠.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것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저에게는 금 같은 토요일을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다는 말로 제 자신을 설득해 가면서 매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전 미랄 봉사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사람들이 흔히 장애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핸디캡이죠. 하지만 미랄은 그것을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대신 people with disability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뜻깊은 어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people with disability라는 말에는 people, 즉 사람이란 단어를 먼저 쓰고 초점을 사람에게 먼저 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다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저 허무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단어 말고도 많은 것들을 미랄을 통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는 미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그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 돋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령의 힘이 느껴졌고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랄의 미션은 장애인 친구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사명을 하나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기라는 미션을 추가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르치고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웠다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네,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표현도 참 이 봉사자의 눈으로 본 글이지만 참 따뜻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미랄 선교단에서 일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랄 선교단에서 특별한 이벤트 계획하시는 거 계신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운동회가 이제 7월 달에 있고요. 네. 또 그보다 앞서서 6월 말, 6월 25, 26, 27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잡혔는데 사랑의 캠프를 합니다. 사랑의 캠프. 예, 사랑의 캠프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봉사자하고 2박 3일 동안 그 캠프를 통해서 더 많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캠프가 6월 말에 있고요. 7월 둘째 주 7월 11일에는 이제 토요일 날인데
우리 미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 가까운 지역에서요.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 봉사자, 가족들, 시블링 다 모여가지고 거의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그러는 네. 시간을 갖고요. 저희가 10월 달에는 지금 이제 섭외 중에 있고 그분이 거의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수 이상우 씨를 모시고 미랄의 네. 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상우 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이 노래 있잖아요. 정말 잘 부르죠. 네.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고 네. 이분의 아들이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이상우 씨랑 같이 와서 찬양도 하시고 간증도 하고 네. 또 우리 아들이 또 악기도 연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이벤트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자원 봉사자들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뭐 누구든지 이렇게 자원봉사자 지원하면 받아주시나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네.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의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옆에 있으면서 도우미 역할들을 계속 하는 거고. 네. 또 지금 필요한 그 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해요. 재능. 예,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쉐어하고 싶은 거. 뭐 가령 태권도 사범님이다. 그러면 매일 같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그리고 뭐든 뭐 12시부터 4시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뭐 30분 정도 그렇군요.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태권도도 태권도 가르쳐 주고. 기본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 네. 무용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네. 무용을 또 와서 내가 이런 그 은사가 있는데 미랄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클래스를 또 이렇게 딱 만들어도 되고. 네. 그래서 재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하시면 네. 그런 분들이 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돌봐주실, 케어해 주실 일반 자원봉사자도 필요하시고 네. 또 재능을 갖고 계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시다는 말인데 전화는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전화는 제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425-444-1669. 네, 425-444-1669 1669번입니다. 444에 166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김동원 디렉터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뭐 지금까지 들으셨듯이 이 지역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고 주위에도 한두 명은 꼭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워낙 또 장애인들이 많이 숨어서 있고 또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또 창피해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부터 그 해서 인식부터 바꾸셔야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저희 미랄로 또 이렇게 나오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 또 미랄에 봉사를 할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또 그렇겠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내보내시는 게 자녀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장영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사회의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 또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가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인 줄 저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애인들이 좀 편안한 세상, 또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 이런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가 아까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로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장애인 분들을 잘 배려하고 또 그분들이 가장 편안했을 때 우리 모든 사회가 다 편안한 것을 아시고 그렇게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는 시애틀 미랄 선교단 장영준 목사님하고요. 또 시애틀 사랑의 교실을 맡고 있는 김동원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